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웹툰 조명가게 드라마화 이후 폭발적인 인기란 제목의 트리키의 언론의 기사와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트리키의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디즈니 플러스의 조명가게 5, 6화가 12월 11일에 공개된 후 카카오 웹툰과 카카오 페이지에서 원작 웹툰의 조회수가 187배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실시한 분석에 따르면 12월 11일부터 일요일까지 웹툰의 매출도 같은 기간 동안 159배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관심은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은 강풀의 이전 웹툰에서 디즈니 플러스로 전환된 시리즈 무빙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번 달 같은 기간 동안 무빙은 조회수가 2배, 수익이 3배 증가했습니다. 조명가게와 무빙은 모두 강풀이 만든 웹툰으로 겹치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공통된 세계관에 속합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보도 자료를 통해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조명가게가 공개된 이후 강풀의 강풀 유니버스 웹툰을 몰아보는 열풍이 다시 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등장인물들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처음에는 두려웠던 분위기가 점차 인간적인 서사로 바뀌어 인간성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엮어낸 수많은 인기 웹툰으로 유명한 강 작가의 스토리텔링을 잘 보여줍니다. 다음은 조명가게에 열광하는 트리키의 시청자 반응입니다. 정말 좋은 드라마예요. 2024년 최고의 드라마예요. 저는 혼자 살기 때문에 보통 공포나 약간 무서운 건 피하지만 이건 정말 대단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것 이후에 웹툰이 계속되는지 아는 사람 있나요? 경찰의 행동을 더 보고 싶어요. 마지막 4개 에피소드는 정말 내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혼란스러웠고 구조도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특히 처음에 4개 에피소드만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4개 에피소드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결말이 너무 무서워요. 놀랍게도 새로운 훌륭한 컨셉트가 드디어 내 마음을 훔쳤어요. 이거 진짜 최고야. 3화를 끝까지 보려고 하면 고문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아. 하지만 나머지는 최고야. 오마이갓, 이런 엔딩이라니. 타이밍과 어게인 만화 원작 드라마로 스토리 이어가야지. 8화에서 울음을 멈출 수 없었던 건 나 혼자인가. 그 에피소드의 감정은 농담이 아니야. 트럭처럼 들이받네. 내가 본 것 중 가장 훌륭한 걸작.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다른 TV쇼 중 하나인 무빙의 제작자를 위한 처음부터 끝까지 환상적인 쇼입니다. 조명가게는 놀라운 반전으로 가득 차 있고 많은 서스펜스와 감정적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이 시리즈는 환상적입니다. 가끔 약간 소름 돋지만 이 멋진 쇼를 보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연기가 훌륭했고 대본도 훌륭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즉시 알고 싶어서 하루 종일 몰아보게 될 것입니다. 방금 조명가게를 다 봤는데 아직도 그 경험에 휩쓸리고 있어요. 처음은 정말 무서웠어요. 정말 꼼짝도 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이게 그저 공포 시리즈 그 이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등장인물들이 대단했어요. 너무나 현실적이고 공감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이 겪는 모든 감정을 느꼈어요. 이 쇼가 공포 드라마, 감정적 순간을 균형 있게 조절한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아직 조명가게를 보지 않으셨다면 꼭 보세요. 흥미진진한 여정이지만 정말 가치가 있어요. 독특하면서도 관련성이 있는 개념이 완벽하고 매혹적인 방식으로 제시되는 것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무빙을 만든 같은 제작자 프로듀서가 만든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각 캐릭터의 감정과 배경 스토리의 깊이가 너무 잘 연결되어 있어서 마지막에 만족하게 됩니다.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시리즈는 감정의 여정입니다. 어둡고 소름 돋고 우울하지만 매우 아름답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전개되는 러브스토리입니다. 장르의 훌륭한 혼합입니다. 제가 2024년에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이고 앞으로도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가 될 거예요. 스토리라인도 완벽해요. 정말 좋았어요. 저는 이 드라마를 쓴 작가만큼 다른 작가를 좋아한 적이 없어요. 어둡고 긴장감 넘치고 잘 만들어진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품격이 넘칩니다. 스토리라인, 연기, 촬영 등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전달됩니다. 조명가게를 끝낸 이후로 계속 생각납니다. 정말 정신이 아찔해집니다. 색상, 영상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답고 강렬합니다. 감독은 기호학을 사용하여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정말 능숙했고 깊은 감정적 수준에서 당신을 강타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드라마입니다. 불교의식과 신앙과 매우 유사합니다. 저는 놀랍고 사후세계, 죽음과 모든 사람의 빛의 의미에 대한 진실에 대한 호기심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형의 한국 드라마를 더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괴적인 경험, 아름다운 가슴을 울리는 흥미로운 이야기, 터키 자막으로 한국어로 보았습니다. 연기는 훌륭합니다. 이걸 본 후 모든 사람을 위한 조명가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꼭 봐야 할 작품입니다. 흥미진진하고 가슴 아프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쇼는 당신을 발끝으로 서게 하고 아름답게 각 부분을 엮어냅니다. 저는 오랫동안 어떤 쇼도 이런 느낌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어떻게 이런 걸 화면에 담을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느린 속도로 진행되지만 나중에는 모든 게 이해가 됩니다. 이 쇼를 더욱 놀랍게 만든 것은 다른 쇼들과는 다른 컨셉이었습니다. 스토리라인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드라마가 이렇게 훌륭할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각 배우가 자신의 캐릭터를 뛰어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드라마지만 100%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조명가게는 이 시리즈의 진짜 정당한 이름입니다. 훌륭한 성능과 환상적인 주제, 정말 좋았어요. 이 드라마는 장르적 특성상 공포물은 아니지만 인간의 조건, 슬픔, 그리고 사람마다 슬픔을 다르게 다루는 방식,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조명가게에 열광하는 프랑스 시청자 반응입니다. 정말 멋진 경험이었어요. 천천히 타오르지만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어요. 3, 4화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이후로는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합쳐지며 여러분도 좋아할 거예요. 이 쇼를 더욱 놀라게 만든 다른 쇼들과는 다른 컨셉이 있었습니다. 스토리텔링의 모든 면모를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드라마가 이렇게 훌륭할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감정의 여정입니다. 어둡고 소름 돋고 우울하지만 매우 아름답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전개되는 러브스토리입니다. 장르의 훌륭한 혼합입니다. 경이로운 드라마, 정말 울었어요. 하지만 유령 여고생 같은 경우 왜 그녀의 사건이 이제 해결되었을까요? 그녀가 발견되었을까요? 왜 현조에게 나타났을까요? 그녀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녀는 형사가 짜장면 주인과 함께 쫓던 죽은 소녀와 같은가요? 이 드라마는 눈물 외에는 아무것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회는 모든 것을 조각해낸 걸작이었고 올해 내가 본 최고의 K-드라마였습니다. 그 후 저는 다음 TV 시리즈가 먼저 타이밍이 될지 아니면 브릿지가 될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형사 양성식을 가지고 있지만 김용탁은 아직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고 타이밍의 다른 주요 캐릭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이 났다. 가슴이 아팠고 마지막 점프 스퀘어는 10점 만점에 10점이다. 이것이 올해 최고의 K-드라마라는데 우리 모두 동의할 수 있나요?
드라마는 좋았어요. 그냥 에너지가 고갈된 것 같아요. 7화 마지막에 그들이 울 때 너무 울어서 구토가 났거든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정말 잘 만든 쇼였어요. 흥미를 유지할 만큼 비밀이 충분했고 연기도 최고였어요. 모든 장면에서 울었어요. 강풀은 이제 공식적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작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가 만들어가는 우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배워야 합니다. 그 장면은 구조조끼를 입고 큰 나뭇가지에 찔린 개가 등장하고 강병진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나를 망가뜨렸어. 이 에피소드에서 개가 나오는 장면 하나하나가 나를 울렸어. 크레딧 이후 에필로그, 웹툰 타이밍의 김용탁, 그리고 드라마 무빙의 장희수. 오, 뭔가 소름이 돋는군요. 그런데 흥미로운 내용이네요. 와, 이 드라마는 정말 대단해. 정말 매 에피소드마다 울었어. 연기가 진짜 너무 좋았어. 한국 드라마를 안 보는 친구에게 이 드라마를 보여줬는데 친구도 좋아해. 이런 줄거리의 드라마가 더 필요해. 정말 흥미진진하고 아름다웠어. 강풀이 썼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이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울었어요. 올해를 마무리하기에 정말 대단한 드라마였어요. 드라마에서 이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스토리예요. 올해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일 겁니다. 스토리, 내레이션, 배우, 대사 정말 훌륭합니다. 아쉽게도 기대에 부응하는 만큼의 홍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멀티버스가 펼쳐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에피소드에 매료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캐릭터를 좋아하게 되었고 모든 캐릭터가 적절하고 사려 깊은 결말을 가진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캐릭터를 훨씬 더 원하게 되었습니다. 4화 직후에 많이 울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와, 준비가 안 됐어요. 실화는 2분마다 울게 했어요. 올해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예요. 강풀이 이런 걸작을 계속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의 웹툰을 검색해 봐야겠어요. 처음에는 공포 드라마처럼 보여서 계속 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공개된 후 공포스러운 면은 사라지고 나머지는 감상할 수 있었어요. 첫 4개 에피소드를 한꺼번에 공개해서 너무 기뻐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놀랍고 가슴 아프고 따뜻한 드라마를 놓쳤을 거예요. 정말 멋진 쇼입니다. 세계관을 구축하는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초기 느낌이 납니다. 아니, 이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K-드라마가 넘어섰다는 느낌이 듭니다. 울어요, 모든 이야기마다. 와, 전반적으로 훌륭한 시청이었습니다. 매 순간을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4화까지 유령들이 매우 신비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유령에 대한 제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쇼는 모든 사람에게서 도망치고 싶게 만드는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야기를 훌륭하게 뒤집어서 한때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을 껴안고 싶게 만듭니다. 정말 감정적으로 깊고 아름다운 여행이었습니다. 이건 내 상위 5위 안에 드는 작품입니다. 너무 복잡해서 곧 다시 봐야 할 것 같아요. 아마 길을 가다 몇 가지 놓친 게 있을 거예요. 글과 분위기가 정말 대단했어요. 울기도 하고 감탄하기도 하고 웃기도 했어요. 다음은 조명가게에 열광하는 대만 시청자 반응입니다. 이 영화는 정말 대단해요. 설명만 봐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강아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강아지의 친절함에 저도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비록 에피소드가 8개밖에 없지만 정말 멋진 드라마예요. 처음 몇 회는 무서웠어요. 5회부터 정말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최종 명단 마지막에 있는 이스터 에그가 더욱 눈길을 끕니다. 무빙 시즌2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처음 두 에피소드는 정말 무서워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다행히 계속 시청했어요. 마지막 2화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개, 아버지와 딸, 엄마와 딸의 이야기가 정말 양파 가득.
그런데 마지막에 충격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종용 8회를 보고 나니 꺼지지 않는 수도꼭지처럼 눈물이 멈추지 않더군요. 특히 조명가게 매니저의 인생 경험은 실제로 더 큰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예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원래는 손으로 닦고 싶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사탕 포장지 부분이 눈물샘을 터뜨렸습니다.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는 따뜻한 에너지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빛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매혹적인 이야기의 매력은 작은 디테일을 묻어두는 프리젠테이션에 있습니다. 결국 양파 위에서 퍼즐을 겹겹이 푸는 것과 같습니다. 김효은은 연기도 잘할 뿐만 아니라 연출도 잘해요. 정말 재능이 있어요. 7, 8회를 보고 뚝배기 집에서 가족, 조카, 애인 등이 생각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용기를 내어 혼자 떠나는 일에 몇 번이나 울었습니다. 두 번째 시즌을 기대합니다. 딸을 둔 아빠라면 정말 울컥할 것 같아요. 7회부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 시작했는데 8회 끝까지. 오늘 봤는데 펑펑 울어버렸어. 처음엔 별로인 줄 알았는데 4회까지 봤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너무 좋아서 강추합니다. 좋아요. 하지만 두 번째 시즌이 있을까요? 결말이 좀 혼란스럽네요. 처음에는 무서웠고 마지막에는 울었습니다. 두 번째 시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처음 4화는 보기에 나쁘지 않다. 그냥 혼란스러워. 그러니 시청하면서 추측해보세요. 그 결과 4화 말부터 폭격이 시작된다. 처음으로 감동과 공포를 동시에 느끼게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너무 재밌기도 했어요. 여주인공이 남자친구를 바느질하는 장면이에요. 너무 재밌어. 여경찰관이 신고센터 동료들이 준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손바닥에 화상이나 얼룩이 클로즈업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원작 만화를 읽은 후 실사판을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능계에 대한 진실과 아버지와 딸의 재회는 두 장면 모두 나를 울렸다. 파라 신을 추대하고 고개를 숙이게 만든다. 사연 하나하나가 너무 감동적인데 부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아버지와 딸이 서로를 알아보는 장면이 울컥했어요. 연말에 딱 맞는 명작, 정말 무서워서 또 울다가 죽었어요. 이 부분이 정말 눈물이 납니다. 아직도 운전하면서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진짜 울다가 죽겠다. 처참하게 울다. 또한 두 번째 시즌이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작품이야. 이 드라마를 보고 눈물이 나서 구급차를 부를 뻔했어요. 젠장 아버지와 딸이 서로를 알아보는 부분에서 펑펑 울었어요. 휠체어맨이 문을 열었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경찰이 와서 문을 두드릴 때까지 이 부분이 울컥했어요. 표창 장면에서 아버지와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욕을 하며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한국판 마블이 나오나요? 다음은 조명가게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저는 걸작이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완벽한 영화나 TV쇼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즈니 플러스 K드라마 조명가게를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배우에서 감독으로 전향한 김희원은 이 매우 인간적이고 진심 어린 한국 전통 유령 이야기로 완벽한 감독 데뷔를 합니다. 조명가게는 훌륭하게 제작된 작품으로 모든 세부사항이 중요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스토리가 진행됨에 따라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캐릭터는 없으며 모두 서로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 배우의 연기는 최고 수준입니다. 많은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시청자와 소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촬영, 조명 및 특수효과와 같은 기술적 측면은 한국 드라마에서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측면 중 일부입니다. 이것은 미리 아무것도 모른 채 시청하고 싶은 종류의 K-드라마이지만 처음 4개의 에피소드가 세계관을 구축하는 데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진 여정 중 하나로 여러분을 데려가기 위해 돌아갑니다. 완벽합니다. 전반부의 스릴러 서스펜스는 미스터리 범죄 스토리를 보는 것 같아서 빠져들었습니다. 여러가지 의문이 남았고 줄거리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스토리의 개념과 연기가 설득력 있게 훌륭했습니다. 캐릭터들이 다른 세계에서 죽은 사랑하는 사람과 재회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고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들을 다시 볼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그들이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와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문장의 모든 면에서 정말 걸작이에요. 에피소드를 보면서 다양한 장르를 경험할 수 있는 방식과 시리즈의 첫 번째 부분에서 공포를 느끼게 하는 방식은 스토리의 두 번째 부분에서 울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천재적이에요. 말할 수 없는 어머니가 딸을 구하려는 장면, 와우, 그녀에게 오스카상을 줘야 하는 감정, 그리고 그녀 안경을 낀 남자가 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반전, 그리고 기꺼이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심리 스릴러가 살인적이거나 강력한 개인에 대한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트립니다. 무빙 타이밍과 같은 세계관을 배경으로 삶, 죽음, 임사체험, 내세에 대한 긴밀하게 짜여진 흥미진진한 연대기를 보여줍니다. 제가 본 어떤 것보다 다르고 더 깊고 더 강렬했습니다. 운명의 붉은 실, 흰옷을 입은 여자, 가느다란 그림자, 수호자, 터널 끝의 빛처럼 각 움직임과 그 경로를 굳건히 하는 풍부한 전설과 지식의 테피스트리가 있습니다.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훌륭하게 연결되었습니다. 몰입감 있는 각본, 촬영의 시각적 향연, 좋은 음악과 캐스트의 뛰어난 연기가 조명가게를 예술작품으로 만듭니다. 전반적으로 이 드라마는 걸작이거나 그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재밌는 것만큼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당신을 사로잡고 경이감을 느끼게 합니다. 스토리나 영상이나 연기를 위해 시청하든 조명가게는 모든 면에서 기대에 부응합니다. 장윤수의 카메오는 즐거운 놀라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봉석이 등장하는 것도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타이밍에 영탁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 안에 더 큰 우주를 창조할 것 같아요. 그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래요. 운전기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연기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울던 모습, 그리고 나중에 소년을 조명가게로 안내하는 그의 역할에서 저는 강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1년 전쯤에 이 드라마를 제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박보영이 나온다면 저는 말 그대로 무엇이든 볼 테니까요. 줄거리나 내용에 상관없어요. 이 드라마가 무빙이라는 또 다른 10점 만점의 10점 시리즈와 같은 작가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정말 무빙만큼 명작입니다. 마지막 에피소드에는 크레딧 후 장면이 있는데 꼭 보세요. 최고예요. 모든 캐릭터의 훌륭한 연기와 뛰어난 스토리텔링, 제 시간은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줄거리가 실제 임사체험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마치 그들이 깨어나기 직전에 모든 빛을 본다는데 동의하는 것과 같았어요. 정말 창의적으로 쓰여졌고 제가 접한 다른 유령이나 내세 이야기와는 달랐어요. 제가 내세를 전적으로 믿는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 작품은 확실히 저승이 어떨지에 대한 저의 병적인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삶과 죽음 사이의 얇은 선을 걷는 건 말이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누가 알겠어요. 아휴. 저는 이 작품을 정말 좋아했고 중간에 장르를 바꾼 건 전혀 필요 없었지만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는 약해 보이지만 그게 요점이에요. 조각들을 모아서 맞추는 게 정말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강력히 추천합니다. 정구는 사람들의 영혼을 나타내며 조명가게 주인은 실제로 이러한 영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일부 조명은 거의 켜져 있지 않으며 일부 조명은 이미 꺼졌습니다. 일부는 더럽고 낡았으며 가장 밝습니다. 그들 모두는 아마도 자신의 영혼의 이끌림을 느낄 것입니다. 이 드라마는 내가 원하던 모든 것을 주었고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모든 부분을 사랑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이 시리즈를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리즈는 여러 가지를 다룹니다. 우정에 대한 찬사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유대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불가능한 사랑에 대한 시입니다. 허구, 미스터리, 범죄 스릴러, 공포, 초자연적 요소가 훌륭하게 결합되어 다양한 관점이 우리를 신비한 장소로 여행시키고 매우 다른 캐릭터들의 운명을 헤매며 그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를 선택하려고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각자가 너무나 훌륭하게 흥미롭고 흥미진진해서 모두와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근데 계속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섭거든요. 시즌 후반부의 느린 속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파라불량의 몰입도는 가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2024년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이며 시청을 시작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낫습니다. 나는 무섭다고 생각해서 들어갔지만 눈물이 날 정도로 전반적으로 좋은 쇼였고 때때로는 조금 느렸지만 내가 K드라마를 즐긴 지 오래됐어. 타임라인이 드라마 무빙과 똑같아서 정말 좋았어요. 감독님과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새벽 1시 30분이에요. 저는 방에 혼자 있는데 일화를 보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진짜 엉터리 독재자가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TV쇼가 제작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돼. 처음에는 공포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스토리라인에 반해버렸어요. 파라에서 어머니와 딸을 위해 울부짖음. 다음은 조명가게에 열광하는 일본 시청자 반응입니다. 너무 울어서 눈물에 빠졌습니다. 한국판 기묘한 이야기 작품이라고 할까. 계속 보고 있으면 호러지만 전반의 호러 연출도 사랑스러워지기 때문에 이상합니다. 마지막 회가 꽤 좋았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서 댓글을 쓰기도 힘들다. 어쨌든 이건 또 하나의 굉장한 K드라마. 초반 나는 서투른 호러일까라고 생각했는데 4화 무렵부터 전개가 바뀌어 오고 후반 차례차례로 복선이 회수되어 가서 각각의 스토리에 몇 번이나 눈물이 나왔다. 재미있는 구성에서 참신했습니다. 초반 여러 사람이 나오고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후반 눈물이 멈추지 않는 전개, 그리고 또 수수께끼의 전개에 이것이 다른 시즌으로 계속될까요? 아직 해명되지 않는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신경이 쓰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엄청난 터무니없는 걸작. 초반의 공포 전개를 극복하면 좋은 의미로 배신을 느낍니다. 공포 생각으로 두근두근 보고 있었지만 후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오랜만에 한국 드라마 정답이었습니다. 옛날 명작 한국 드라마와 같은 스토리, 실은 부모와 자식이었다의 전개가 설마 2024년의 작품에 있었다고는 생각도 못했다. 울었다. 이것은 한없이 울어버린다. 공포라든지 도시전설이라든지 정말 좋아하고 무빙도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던 작품 7, 8화 조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울어버린다. 끝난 것도 기쁘다. 그리고 카메오가 호화롭다. 스토리의 연결이 이해할 수 있었고 몰입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7, 8화는 폭풍 오열했습니다.
무빙과 상당히 다른 제작 방법이었습니다. 세트나 화면의 아름다움은 마찬가지이며 제작이 대단했습니다. 등장인물의 수수께끼 풀기를 하면서 각각의 짚어가는 진행에 무리가 없고 영상의 설득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런 영화적인 작품을 드라마로 전달의 시대가 되어 거대한 예산이 붓게 되었기 때문이었고 영화와 드라마의 위치가 상당히 변화했다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등장인물을 바꿔 갈라치고 장면의 변화가 빠르고 어떤 이야기인지 잘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화수를 거듭할 때마다 그 신의 의미라든지 이야기의 연결이라든지 선으로 연결되어가는 느낌으로 재미있게 되었다. 마지막 이하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뭐야 이건 또 5점 만점의 K드라마 볼 수 있었어. 보통 드라마가 아닌 것 같아. 이것은 웃음, 공포, 판타지. 전반은 붙잡을 수 없었던 스토리가 후반에 걸친 노도의 복선 회수로 압도된 굉장한 드라마였다. 큰 분위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끌려갔습니다. 모두 보고 끝나고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작품입니다. 재미있고 깊이 있는 좋아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어쩐지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야기에 끌려 들어가 빠져서 볼 수밖에 없었다. 휴먼 드라마인데 무섭다. 꽤나 무서워. 호러라고 생각하며 봤는데 휴먼이었다. 복선 회수가 훌륭합니다. 마지막 무빙으로 이어져. 아니 호러인가 휴먼인가 판타지인가. 괴기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깊은 극상의 휴먼 드라마였습니다. 혹은 울게 하거나 감동시키거나 좀처럼 감정이 복잡한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의 리뷰를 보면 후반 울 수 있다고 하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보기 시작했습니다만 악기보다 단연 무섭다. 이것은 낮에 보지 않으면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 울음 또한 멈출 수 없다. 처음에는 무슨 이상한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서서히 알고 나서는 이제 계속 신경이 쓰이고 순식간에 최종이었습니다. 엔드 크레딧 뒤가 있어 그 부분은 아직도 의문. 혹시 무빙과 연결될까? 마지막 이하로 틀림없이 휴먼이었다. 이것은 마지막까지 보고 나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드라마의 장점을 잘 말할 수 없는 나의 어휘력을 원망한다.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장점이었다. 어쩐지 약간 오컬트 같고 무서워하는 이유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봐주었으면 한다. 무빙 제작진과 박보영 출연으로 올해 첫 번째로 기대했던 작품. 기대 이상으로 감동하고 재밌었다. 정신병동에도 아침에 와요에서 정다은의 팬이었는데 박보영 또 간호사 역이구나. 전체적으로 재미있고 즐거운 드라마. 내용도 길이도 이 정도가 딱. 처음부터 끌려서 한 번에 봐버렸다. 후반에는 울고 또 계속 울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는 조명가게의 눈부실 정도의 밝기와 주위의 암흑 상태와의 대비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알았을 때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공포에서 인간 드라마로 전환하는 전개는 슬프고 외로운 이야기입니다. 전반은 지금까지 본 호러 작품 중에서 가장 무서웠어요. 하지만 라스트에 걸쳐서 울 수 있는 씬도 있고 스토리도 재밌기 때문에 추천이에요. 내가 본 중에서 2024년 넘버원 한국 드라마에 들 정도의 재밌는 작품이었지만 어떤 정보도 주지 않고 보게 하고 싶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추천할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딜레마. 각본가의 머릿속에 있는 장대한 드라마를 꼭 다시 보고 싶다. 연기 훌륭했다. 아버지와 딸 그걸 알고 너무 울었어요. 한국 디즈니 사상 최고 걸작 한국 드라마 무빙의 각본가의 신작입니다. 최고. 차분한 공포 맛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매우 무서웠다.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공포가 약하기 때문에 도중에까지 시청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스토리가 진행됨에 따라 신경에 닿는 소리와 공포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다르게 보입니다. 감동했습니다. 매우 신기한 체험을 한 영혼이 남는 드라마. 처음에는 호러 요소가 강해 인물의 시점도 바뀌는 인상. 하지만 완전히 달라 보이는 곳이 굉장하다. 마음에 강하게 호소할 수 있는 스토리에 감동했다. 전반은 꽤 무서운 공포로 후반부터 천천히 수수께끼가 밝혀져 회수되어 간다. 보고 좋았던 최종화의 엔드. 크레딧 후에도 스토리가 계속되므로 스킵을 누르지 않고 그대로 시청해주세요.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은 스포일러 없이 시청을 추천합니다. 장르를 넘나드는 드라마가 전개되는 한국 드라마 시리즈입니다. 이 K드라마를 보면 일드는 절대 따라갈 수 없다는 자기감이 들었다. 조금씩 보다 보니 최고의 드라마였다. 울고 보면 마지막 이야기로 더욱 깜짝 즐거웠습니다. 소중한 사람에 대한 강한 마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 드라마의 일본 시청자들이 얼마나 빠졌는지 바로 알 수 있는 반응입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